이번에는 그렇다면은 건설사들의 분위기는 어떤지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기의 건설사들에 대해서는 오늘 홍경표 기자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줄 텐데요. 또 PF 금융 위기로도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도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부동산 시장이 혹한기로 접어들면서 건설사들도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네, 이제 부동산 경기가 최근에 급격하게 둔화를 하고 있죠. 네.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도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 이제 주택사업 판을 키워서 의존도가 커진 건설사들이 이제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네. 이제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돈줄이 막히는 돈맥경화 현상이 시장에 번졌고요. 네. 건설사들의 현금 흐름 우려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그러다 보면 건설사들의 신용 등급도 뭐 줄줄이 하향될 위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부동산 경기 침체에 건설사가 진행하는 사업장의 미분양 위험도 커졌고요. 네. 이제 건설사의 사업성도 악화하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단기 자금 시장이 돈맥경화에 빠진 상황이고요. 네. PF 채무와 차입금 돌려막기가 어려워져서 건설사의 재무 위험도 커졌습니다. 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달 이제 주요 건설사의 정기 신용 평가를 마치기도 했는데요. 롯데건설과 태영건설, 한신공영 등 이제 건설사의 신용 등급 전망을 줄줄이 낮췄어요. 네. 이제 신용 등급 전망을 낮췄다는 의미는 당장의 신용 등급을 낮춘 건 아니지만 네. 이제 회사의 재무 여건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을 한 것이죠. 네. 지속적인 모니터링 이후에 건설사의 신용 등급을 추후에 낮출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한기평은 롯데건설의 미착공 PF 사업장 규모가 크다고 분석을 했고요. 네. 미착공 PF는 아직 삽도 뜨지 않았는데 미리 자금을 조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현금 흐름 리스크가 되게 크다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 예. 또 외형 확장을 위한 공격적 수주가 사업 안정성과 유동성 대응력을 낮췄다고 봤습니다. 네. 그 태영건설도 PF 우발 채무 부담이 확대가 됐고요. 자금 조달 환경이 악화하고 사업성 저하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다른 이제 국내 신용평가사인 나이스 신용평가와 한국신용평가도 정기 건설사 평가에서 롯데건설과 태영건설의 신용 등급 전망을 낮춰서 시장의 경고등을 울렸습니다. 네. 이제 신용 등급이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부도 위험이 커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높은 금리에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건설사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사업은 이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더 안 되고 네.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상황이 건설사들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뭐 계열사들이 긴급 이제 급전을 도달한다 이런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제 건설사들이 자립으로는 유동성 확보가 되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이제 발생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회사 등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사로부터 고금리 이자로 현금 확충에도 나서고 있고요. 네. 그 둔촌주공 PF 사업에 나선 롯데건설의 경우도 이제 당장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 됐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롯데화학, 롯데정밀화학, 롯데케미칼, 롯데홈쇼핑 등 주요 계열사로부터 1조 1천억 원대 자금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네. 이후 이제 롯데정밀화학과 롯데홈쇼핑 등으로부터 받은 돈 중 4천억 원은 상환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추가로 돈이 필요해서 PF 유동화 채권을 메리츠 금융그룹에 넘기는 방식으로 1조 5천억 원을 또 조달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과정에서 롯데그룹이 또다시 6천억 원을 출자를 했고요. 예. 나머지 그러면 이제 9천억 원을 이제 메리츠 그룹이 선순위 채권 방식으로 이제 지원을 했는데 예. 메리츠 그룹으로부터 빌린 금리가 12%에 달한다는 예. 뭐 이런 이야기도 시장에서 돌았고요. 예. 그리고 태영건설도 지주사인 TY홀딩스로부터 4천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태영건설이 보유한 부동산과 투자 주식 일부를 담보로 돈을 빌렸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지주회사인 TY홀딩스죠. 네. 이제 태영건설 지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돈을 또 이제 조달을 받아서 글로벌 투자자인 KKR로부터 급전을 조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롯데건설, 태영건설 하면 뭐 도급 순위가 뭐 최상위 그룹에 속하는 거고 대형건설사인데 네네. 지방의 중소형 건설사들은 뭐 상황이 더 심각하지 않을까요? 네, 실제로 부도가 난 건설사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롯데건설과 태영건설 같은 경우는 대형 건설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대형 건설사니까 이만큼 버티는 거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나오고 있고요. 네네. 실제로 부도가 난 건설사도 있습니다. 예.
그 충남 종합건설업체 6인 우석건설이 부도를 맞았고요. 지난해 창원의 중견건설사인 동원건설산업도 부도를 맞았습니다. 네. 이제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사가 공사를 진행할 사업장 수는 233개인데요. 네. 이 중에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은 22개,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도 9개였습니다. 예. 결국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사업장 수가 거의 13%에 달하고요. 지난해 10월 말 조사 결과니까 예. 지금은 더 상황이 악화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건설사들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제 이전에 비해 최근에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고 응답한 건설사가 84%에 달했습니다. 네.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는데 그래서일까요? 올 상반기가 위기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이런 이야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네, 이제 지난해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서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잖아요. 네. 올해 주식 시장은 그나마 좀 최근에 반등하는 네. 모습을 나타냈는데 하지만 여전히 금리는 높은 수준인 거죠. 네.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하는 등 경기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역시 부동산 시장이 충격에 벗어났는데 네. 오래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고요. 네. 민간 연구기관인 주택산업연구원은 고금리와 집값 하락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빨라지고 있다고 진단을 하기도 했고요. 네. 현재 부동산 PF가 거의 현재 중단된 상태 사실상이라고 봤습니다. 예. 건설사들의 돈줄이 막히면서 자금난도 증폭되고 있죠. 예.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올해 상반기 중 현금이 부족한 건설업체로부터 부도가 속출할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반기에는 이들 업체의 자금을 지원한 제2금융권의 부실로 인해서 우리 경제 2차 충격이 가해질 거다. 뭐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또 분석을 했습니다. 예. 거기다 이제 건설산업연구원까지 분양 실패 등으로 부동산 PF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거나 차원의 실패 PF가 부실화됐을 때 네. 시공사, 건설사가 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봤고요. 네. 또 현재 분양 수요 감소와 원자재 가격 상승, 네. 이제 대출 축소 등으로 건설사들이 PF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서 네. 부도 위험이 실제로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이제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화랑기, 경기 화랑기에는 PF 이렇게 뭐 지원 이게 투자하기 굉장히 좋아요, 그죠? 네. 없는 물건은 사실은 지어질 걸 예상해서 돈 땡겨서 고금리를 맞습니다. 내서 이걸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네. 거의 뭐 한강에 물을 대동강 물을 퍼서 파는 식으로 하는 네네. 장사 이런 비난도 있는데 네네. 이게 만약 거꾸로 됐을 때 지금처럼 조달이 어렵고 다 이 꼬이게 되고 분양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PF 시장 당연히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겠죠.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뭐 부동산 PF 쪽 상황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것은 담보보다 미래의 사업성을 말씀하신 대로 사업성을 기반으로 예.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제 부동산 사업에서 초기 매입 단계, PF 초기 단계에서 이른바 브릿지론이라는 초단기 대출이 발생하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사업 인가 등을 받고 난 후에는 본 PF로 전환이 되는 구조가 됩니다. 예. 이제 사실 PF의 개념대로라면은 이제 진짜 사업성에 대한 분석이 대출 실행 여부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보증 여부가 사업 진행에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시공사죠. 건설사들이 PF 보증, 간단하게 말하면 빚 보증을 서주고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사업성보다는. 네. 네, 일단 건설사의 신용으로 돈을 조달한 이후에 네. 나중에 분양 등이 되면 이제 자금을 이제 받는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었기 때문에 주택이나 상가 등 부동산이 완판되면 건설사들이 떼돈을 버는 구조였는데 그렇죠. 네. 이제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니까 네. 이제 판을 크게 벌여놓은 건설사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또 사업장별로는 다르지만 절반 이상이 분양이 되어야만 이제 그나마 자금을 회수하는 정도고요. 만약 미분양이 되면은 투자한 돈을 물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네네. 이자만 내고 돈을 못 버니까 네. 이자 비용만 지속적으로 내는 구조가 되게 되는 겁니다. 예. 미분양뿐만 아니라 사실상 제로 금리였던 금리가 지금 현재 3%까지 치솟은 상황이었잖아요. 예. 빚이 과중한데 이자 비용까지 높아지니 건설사들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게다가 이제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로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발생을 했잖아요. 네. 다 물론 이제 강원도가 채무를 이행한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채권 시장은 냉기가 계속 가시지 않은 상황이고요. 예. 이러다 보니 위험해 보이는 건설사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 분위기도 시장에 퍼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에 건설사들이 빚 만기가 돌아오고 이 빚을 이제 만기를 돌려막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 자금이 없으니까 이제 아까 말했던 롯데건설과 같은 우량한 건설사도 자금을 조달하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요. 여기에 인플레이션과 원가 상승 등으로 공사비 압박도 아까 이미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PF 보증, 빚 보증을 선 건설사들의 재무 상황이 악화하고 부담이 가중됩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신용등급 전망이 또 하락하고 신용등급도 떨어지고 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요. 네. 최악의 상황에는 이제 디폴트, 이제 부도를 맞는 상황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궁금한 게 이 네. 시장에서 PF 규모가 어느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나요? 네네. 이게 신용등급 강등 위기에 처한 롯데건설만 하더라도 PF 규모가 상당히 급증을 했습니다. 네. 롯데건설 같은 경우는 롯데월드타워 등 이제 계열사 공사 등을 통해서 안정적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건설사 순위 시공능력 평가로 8위로 탑 10에 드는 건설사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호황기 때 공격적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에 뛰어들면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네. 2017년 1조 6천억 원에 불과했던 롯데건설의 부동산 PF 신용 보강 규모가 예. 지난해 11월 기준 3배 이상 급증을 했어요. 이 중 미착공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네. 75%에 달해서 사업 위험이 급증했습니다. 아까 이제 신용등급 전망 하향이 됐던 태영건설도 2018년에는 3천억 원에 불과했거든요, PF가. 그런데 지난해 3분기에는 2조 4천억 원까지 8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동시에 신평사 사이에서는 자금 조달 사정 악화와 사업성 저하로 손실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네. 이들 회사의 공통점은 이제 부동산 호황기 PF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가 결국 이를 감당하지 못해서 신용 리스크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일개의 건설사도 이제 PF가 수조 원에 달했잖아요. 네네. 방금 보니까. 그렇죠. 네. 이 시장 전반적으로도 PF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금융위기의 뇌관이 될 것이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제 금융정보 전문 단말기인 연합인포맥스를 살펴보면 시공사, 즉 건설사의 부동산 PF 신용 공여 금액은 이달 말 약 18조 5천억 원으로 2019년 초와 비교해서 80%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예. 결국 이 얘기는 그만큼 PF 관련된 부실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PF 신용 보관 규모의 우발 채무가 네. 결국은 이게 비폭탄 아닙니까? 맞습니다. 결국 이게 터지면 이제 끝장이 나는 건데 문제는 이게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네. 경기 전반적인 문제, 전체 금융시장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건데 그 위험도 어떻게 보세요? 이제 과거에는 부동산 PF가 말씀드렸던 시공사 보증이나 은행의 어떤 그 대출 정도였죠. 네. 하지만 최근에는 그 PF 규모가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네. 뭐 증권사뿐만 아니라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 다양한 경제 주체가 참여를 하고 있죠. 네. 거기다가 신용 보강과 구조와 금융의 형태도 복잡해져서 훨씬 다양한 형태로 이제 효과가 파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미분양 등으로 부도에 이르게 되면 부동산 PF 대출과 유동화 증권의 동반 부실이 발생하게 되겠죠. 네. 이것이 다시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 2008년 금융위기를 이제 돌이켜보면 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경우도 부동산 금융으로 인한 연쇄 부실 우려가 불거지면서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정부도 이걸 그냥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정부도 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정부와 금융권 등도 네. 부동산 경기 하강에 따른 부실 확대 대비해서 PF 대주단, 채권단을 꾸려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 채권단이라는 게 구조조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잖아요. 뭐 네. 워크아웃이라던가. 그렇죠. 이제 금융 위기에 대응한다고 일종의 볼 수 있는 솔루션, 겁니다. 솔루션 대응책을 마련해야 네,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제 지난해 정부는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자금 시장 경색이 심화하자 50조 원 플러스 알파의 대책을 마련을 했잖아요. 네. 이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이제 채권단까지 꾸려가지고 PF 관리에 나선 겁니다. 네. 대주단 협의회는 부실 PF 사업의 구조 개선과 사업 정상화에 나설 예정이고요. 예. 또 정부는 PF 유동화 증권 매입 프로그램 등을 가동하고 잠재 리스크 요인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동안 진짜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전체 언론 내 기사 보도라든가 증권사들의 보고서를 보면 굉장히 비관 일색이었는데 네네. 요즘에는 조금 주식시장이 잠깐 반등을 해서 그런지 분위기가 조금 바닥이 아닌가 이런 의견이
맞습니다. 조금은 있어요. 네네. 네. 많이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여전히 이제 부동산 시장은 혹한기 속에 있다는 이제 시장의 의견 아직까지는 지배적인데요. 이제 절대 금리가 높은 수준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예. 이제 미국도 올해 기준금리 인하가 없다고 단언한 상황이고요. 네. 이제 내일 이제 FOMC가 열리죠. 예. 이제 0.25% 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투자자가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지속적으로 이제 금리를 올린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한번 가라앉은 부동산 심리가 올해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좀 전망이 많고요. 네. 역시 건설사들의 올해 가장 큰 문제는 미분양이죠. 지난해 하반기 이후 미분양 물량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요. 네. 올해 미분양 증가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올해 이제 미분양으로 대금 회수가 건설사들이 좀 늦어질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고요. 네. 자금 부담이 확대되는 회사가 지난해와 비교해 다수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고물가 속 건설사들의 원가 부담도 확대될 것으로 이제 예상되고요. PF 우발 채무의 위험도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신용평가사들도 건설사들의 분양 실적과 공사 대금 회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고요. 각 회사별 재무 건전성을 검토해 신용 등급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동산 PF가 몰고 올 파장에 대해서 홍경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경제 언박싱은 위기의 부동산 시장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봤습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훈 성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